코인베이스가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후 6시 32분 프리마켓에서 3.67% 급락했습니다. 이는 2022년 시초가에서는 73.2% 내린 수치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에서 유입된 금액이 전체 유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액 자산가의 자산 배분에 따른 결과로 추정됩니다. 테더 발행사인 테더사와 관계사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P2P 플랫폼 홀펀치를 공개했습니다. P2P 인프라 업체인 하이퍼코어도 홀펀치 개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KB증권이 SKCNC와 디지털 자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물 자산 기반의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설명입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가 신흥시장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에 대한 첫 발로 인도 투자 플랫폼을 지목했습니다.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 더 샌드박스가 게임사 그라비티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라그나로크 지식재산권 IP를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28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이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2의 2차 글로벌 연사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이 UDC 2022는 상상하라 블록체인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조사 소식에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후 6시 32분 프리마켓에서 3.67% 급락했습니다. 이는 2022년 시초가에서는 73.2% 내린 수치로 같은 기간에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66%, 비트코인이 50% 내린 것에 비해 코인베이스의 주가 하락세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하락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코인베이스의 미등록 증권 상장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발생했는데요. 앞서 SEC는 지난 21일 코인베이스의 전 직원을 내부 거래 혐의로 고소하며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증권으로 규정된 암호화폐는 앰프, 랠리, 파워레저 등 9개 종목인데요. SEC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후 더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규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거래소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24,000달러까지 반등했지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21,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수를 선호하는 국가의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서 유입된 금액은 전체 유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최근 한 달간 3억 6천만 달러, 1년간 5억 8천만 달러가 쏟아졌는데요. 이는 글로벌 기준으로 한 달간 3억 9천만 달러, 1년간에는 4억 2천만 달러가 유입된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같이 스위스에서 암호화폐 펀드 투자가 활발한 원인은 이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정부 정책과 초고액 자산가의 자산 배분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요. 투자 상품 중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컸고 투자 대상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테더 발행사인 테더사와 관계사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P2P 플랫폼 홀펀치를 공개했습니다. 테더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 P2P 플랫폼인 홀펀치와 이 홀펀치 기반의 첫 번째 앱 킷을 출시했는데요. 킷은 영상 통화 앱으로 중앙화된 단일 서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개인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서 통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영상통화 앱은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나 외부 서버를 매개로 2명 이상의 인원을 연결하는 방식이었지만 킷은 중앙 서버 없이 P2P로 직접 통화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게 테더사의 설명인데요. 테더 CTO이자 홀펀지의 CS로 임명된 파울로 아르도이는 웹2는 이용자들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커지게 만든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홀펀치를 개발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올해 4분기에 코드를 비공개해서 오픈소스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KB증권이 디지털 자산 관련 인프라 구축과 또 플랫폼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주식회사 SKCNC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B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KB증권 박강현 경영관리부문 부사장과 또 SKCNC 이기열 디지털 사업총괄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KB증권과 SKCNC는 실물 자산 기반의 STO 토큰 발행과 유통 플랫폼 개발, 그리고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반 인프라 기술 요소 개발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에 KB증권의 박강현 부사장은 디지털 자산은 아직 도입 단계지만 향후 증권사에게 기회가 될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면서 디지털 블록체인 사업의 수행 경험이 많은 SKCN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의 인도 스타트업 전담 펀드 해시드 이머전트가 인도의 커뮤니티 주도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 크립소에 투자했습니다. 최근 크립소는 시드 투자 라운드를 통해 300만 달러, 우리 돈 약 39억 원을 조달했는데요.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는 해시드 이머전트 외에도 아데나 벤처 파트너스, 그리고 베러 캐피탈, 화이트보드 캐피탈 등이 참여했습니다. 해시드의 이런 행보는 신흥시장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크립소는 이번 확보한 자금을 제품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또 추가 유저를 확보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 더 샌드박스가 게임사 그라비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라그나로크 지식재산권 IP를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에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샌드박스는 이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랜드를 조성하고 라그나로크 IP를 활용한 콘텐츠 그리고 NFT를 출시할 계획인데요. 이용자가 라그나로크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기반으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게임잼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희 더 샌드박스 코리아 대표는 라그나로크의 IP를 활용해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전해진 주요 소식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비읍 쌍시옷입니다.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이곳에 대한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빗썸인데요. FTX는 지난해부터 한국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상표권 특허 출원을 신청하며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FTX는 올해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자 유동성 위기에 놓인 일부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영권 인수에 나선 바 있죠. 이번에 빗썸 인수에 나선 것도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거래소의 가치가 떨어지자 오르기 전에 미리 매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20% 정도를 차지해서 업비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가진 곳이라면서 이전에도 JP모건 등 외국계 자본이 빗썸을 인수하려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인수에도 복잡한 지배 구조가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초성입니다. 기억 디귿 히읗입니다. 최근 검찰이 이 사람에 대한 입국 시 통보와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인데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최근 싱가포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그리고 신 회장과 테라폼랩스 김모 전 부사장 등 해당 회사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이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현재 검찰은 권 대표 등 테라폼랩스 전현직 간부들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도 확보해서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테라폼랩스와 관계사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지읒 기역, 히읗, 티읒, 키읔입니다.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인 PSX가 이것에 대한 거래 지원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증권형 토큰입니다. PSX는 지난 3월 증권형 토큰 공동 연구를 시작해서 6월에는 거래 지원을 위한 내부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증권형 토큰이란 주식과 채권, 또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를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토큰과 연계한 가상자산을 뜻합니다. PSX는 이번 토큰 지갑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자사 주식의 증권형 토큰 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암호화폐 하락장이 거듭되는 가운데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대한 투자 등급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B2에 나선 것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암호화폐 투자 환경이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대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암호화폐 시장 동향 파악은 정오에 방송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